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증시 8%대의 급락으로 출발해서 지금도 8%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어마어마한데 중국 내 피해자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361명이 나왔고요. 예, 감염자는 1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감염 의심자가 21,500명이 넘고 있고요. 또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만 15만 명이 되는데요. 춘전 민족 대이동에서 뉴턴에서 들어온 복균자들이 이제 속속 도시에 도착하면서 생업전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1, 2주 안에 제3차, 4차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염병 곱하기 치사율로 하면은 감염 확산과 질병의 위협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사스나 에볼라보다도 이번 우한폐렴이 더 강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같이 패닉에 빠졌고요. 중국은 현재 외출 자제로 인해서 번화가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외식 체인점의 방문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합승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마스크가 동일하면서 상하이시 같은 경우는 100매 700위안 하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한 1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생수통 마스크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바나나를 먹으면 폐렴에 걸린다는 또 근거 없는 루머가 만연하면서 식품 가격이 두 배로 뛰었지만 바나나만 그야말로 찾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바나나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나간 얘기로 우한폐렴이 불리는 게 생화학연구소에서 직원 실수다 이것 때문에 지금 퍼졌다 이런 루머들이 지금 속속 돌고 있는데 이 루머들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우한 소재 생화학연구소에서 실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퍼져 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위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한 팩트는 생화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 안전도 포 레벨의 연구소인데요.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베이징에도 생물 경기 연구소가 있지만 안전도는 3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연구가 우한에서 진행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생화학 무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무기에는 2003년도 중국에서 대유행했던 사스를 비롯해서 구제역도 포함됐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신종 코렐라 바이러스 감염원이라든지 발생 지역, 발생 일시와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여쭤봐야 되는데 중국 증시 조금 전에 언급 여러 번 됐지만 8%대의 급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지금 GDP 성장률도 그렇고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중국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예. 금융시장의 쇼크를 막기 위해서 20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지시도 내려왔고요. 또 연기금의 순매수 원칙 지키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증시 패닉을 막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주가를 폭락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중국 수요 감소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단간 감염이 들어와서 외출을 삼가하고 있고요. 또 교통 통제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급감이 여행 관광 수요 위축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자가 1억 5천만 명이다라고요. 약 한 3천억 달러가 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도 인바운드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은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공급 혼란에 따른 생산 감소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가장 심한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후베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다 보니까 첨단 부품 공급이 장기 조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 독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수출 감소, 기업 순이익 악화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당분간 주가가 급락했다 V자형 반등보다는 이번 무한 폐렴이 신규 발현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 단계에 들어왔으면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이나 쇼크 발생 확률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국제 상품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도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올까요? 네, 중국은 정월 대보름부터 2월 8일부터 이제 예. 조업이 정상화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때부터 건설 활동도 재개되고요. 대규모 식품이 수송이 되기 때문에 원유나 구리, 천연 고무는 물론이고 뭐 면화나 곡물, 식물성 기름 같은 대규모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뭐 현재 각국이 중국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키고 있고요. 중국 여행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뭐 공장의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교육뿐만 아니라 검역도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뭐 공급망 혼란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상품 가격 하락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그 구리 같은 경우는 10일 연속 11.6%나 급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5%까지 나오면서 3개월 만에 금리 역전 현상도 실현됐고요. 금은 그 그램 온스당 1,580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안전 투자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폰 생산 차질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우한 쪽에서 생산 주력 기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생산 지금 잘 돼야 되는 시기인데 이 애플사에서 볼 때는 차질이 좀 빚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애플 모델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한을 비롯해서 상하이, 강소성, 광둥성 공장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평면 TV, 노트북을 생산하는데 이들 지역에 지금 현재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방 정부마다 조업 일자도 다르고요. 부품 공급이라든지 운송 차질로 인해서 생산량 차질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카메라 부품, 배터리, 콘덴서와 관련해서는 주가가 벌써 10% 가까이 폭락했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번 사태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1분기 그 IT 부품 수출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화웨이, 샤오미 같은 생산 공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한국산 전자 부품의 수요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직원 간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뭐 새로운 모델 출시뿐만 아니라 그 세계 수요의 주요 그 지역인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 부진, 반도체 판매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피해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어떤 피해를 좀 입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춘절 연휴가 끝나긴 했지만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지방 정부가 허가해주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중국산 부품을 쓰는 우리 기업도 당장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4일부터 12일까지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평택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베이징 현대, 퉁펑 위아이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위아, 만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완성차라든지 부품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량 배선 장치뿐만 아니라 와이어링 그 하네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태, 또 중국 업체가 공급이 지금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 물량도 없다는 점에서 승용차 20종의 생산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는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LG전자의 디스플레이, 포스코의 자동차용 간판 공장, 또 두산의 굴착기 공장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피해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비 심리도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2003년도 사스 당시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소비 심리 변화가 좀 예측됩니까? 네, 사스가 대유행했던 2003년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요. 감염자가 급증했던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는 매달 소매 판매가 3%포인트씩이나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후 이제 신규 감염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5월 말부터 6월 때까지 지내올 때 보면은 소매 판매가 이제 6월 달부터 V장 회복을 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소매 판매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스가 정점에 달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 저항력 증강, 소독, 위생, 나홀로 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번에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약 제품이 최고 인기를 끌었고요. 의료기구 중에서 소독용품이나 마스크, 장갑, 체온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지금 껑충 뛴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생명보험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앞으로는 소득 증가, 5G 보급에 따라서 냉동식품, 나홀로 식품뿐만 아니라 에어프라이기, 커피 머신, 벽걸이 세탁기와 같은 소형 가전도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만 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필리핀, 태국, 뭐 미국, 프랑스, 독일 다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엄청나 보이는데 좀 어떻게 예측해 보고 계십니까? 네, 블룸버그나 뭐 다른 그 S&P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망을 내놓는 걸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2%포인트 전후 이번 그 충격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뭐 최선의 시나리오는 1분기 중에 그 우한폐렴이 종식된다면은 V자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사스 발생과 소멸을 보면은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도 집단 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3월과 4월에는 피크기, 5월과 6월에는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4%의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스페인 독감의 그 대유행과 같은 그 유행이 번졌을 경우에 세계은행 같은 경우 사망률은 2.5%, 관광과 서비스 활동이 20% 정도 감소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델을 돌렸을 경우에도 세계 GDP는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는 것으로 봤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우한폐렴의 확산 속도라든지 또 사망자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당분간 세계 소비나 관광뿐만 아니라 기업 체감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상반기를 넘어서 3분기까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